그럼 이제 활동 세 번째로 우리 방역 수칙, 절차적 준수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편하고 싶어서 이럴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깜빡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도 절차적 사고를 이용해서 우리 자동화 시스템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에게 발생한 문제 상황이 무엇이 있나요? 네,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지금 심각 단계라는 것이죠. 이런 심각 단계를 절차적 사고로 해결해 볼 건데, 우리 해결해 볼 문제 상황을 이제 크게 네 가지, 앞에서 스마일러 베스트 질문으로 살펴본 네 가지를 절차적 사고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화장실에서 손을 꼭 30초 이상 씻게 해야지 나오게 하는 것들, 또 급식실에서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깜빡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과 교실이든 복도에서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등교할 때 열 체크하고 나서 일련의 과정들이나 37도 모도가 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자동화 방역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학습지를 보면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파악이. 먼저 표를 채워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장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잠깐 영상 멈추고 해보도록 합니다. 다 했나요? 자, 선생님은 발열 체크에서 37.5도 이상의 온도가 측정되면은 삐 소리가 나죠.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사실 선생님도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장치를 위해서 37.5도 이상이 되면은 해야 되는 작업과 또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뭔가 음향 장치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등교하면은 모둠끼리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정해서 이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동화 방역 시스템인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살핍니다. 이거는 방금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우리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이 필요할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작은 단위의 문제의 순서를 정해서 해결 과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어요. 절차적 사고 과정을 활용해서 이런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물리치는 장치, 자동화 방역 시스템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장치를 만든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장치 이름을 발열 체크 자동화 음향 장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 장치가 작동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중앙현관 입장하기, 심호흡하기, 37.5도 이상 확인하기도 있고, 또 고막 체온계로 재측정하는 단계도 있고,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발열 체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37.5도 이상을 한번 두 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보조자로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해야 될 문제들을 이렇게 8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순서를 정해서 해결 과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8가지 단계를 순서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현관에 입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려를 체크해야 되고, 음향장치가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죠. 네, 반려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크했는데 37.5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조자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심호흡을 잠깐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시 고막 체온계로 측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30.5도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단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순서까지 표시한 다음에는 조금 보기 좋게 1, 2, 3, 4, 5, 6, 7, 8 순으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럼 이런 장치가 어떤 단계로 명령을 내려야 할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향 장치니까 중앙현관 입장해 주세요. 반려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37.5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보조자로 이동해 주세요. 심호흡 해주세요. 고막 체온계로 측정해 주세요. 37.5도 이상입니다.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발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발표해보고 친구들이 피드백을 줄 거예요. 선생님이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것 중에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 이런 단계가 빠졌습니다. 또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면 그거를 듣고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친구들이 피드백 해준 거나 선생님이 피드백 해준 걸 바탕으로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친구들이 말해준 게 3번이랑 8번이 똑같은 명령이라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혹시 재측정했는데 37.5도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줬어요. 한번 우리 다시 살펴볼까요? 이렇듯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순서대로 쭉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제 여러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7.5도가 안 넘을 때는 뭐를 선택하고 37.5도가 넘었을 때는 뭐를 선택하게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2번만 37.5도가 나오면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3번 정도 측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옆에 보조자로 가고 재고, 다시 보조자로 가고 재고 하는 것들을 반복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것들을 조금 더 살펴서 하면은 문제를 더 정확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 순차 구조란 제시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장치를 만들었을 때가 이 구조였죠. 그 다음에 선택 구조는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쟀는데 37.5도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선택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반복 구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이나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7.5도 이상이 되는 게 한 3번 정도 되어야지 일시적 관찰실로 간다든지 2번 만에 37.5도 이상이 안 나오면은 다시 그냥 교실로 간다든지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행동하는 것을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장치가 목적에 맞게 작동했는지 한번 절차적으로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한번 앞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고 발표해 보고 발표한 다음에 또 수정을 해 보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내가 생각하는 절차적 사고는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도 해볼까요? 절차적 사고는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적어서 우리 이학습터 게시판 댓글에다가 남겨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늘 만들어낸 장치를 직접 엔트리로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